병원에서 이제 대를 잇는 모녀 상담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뭐 그런 류의 어떤 섭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수화기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들의 목숨까지 살리는 생명의 전화. 이 상담 봉사를 30년 넘게 해온 어머니와 대를 이어 봉사를 하는 딸을 소개합니다. 어머니가 워낙 오랫동안 이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오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이게 항상 뭔가 고민이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막 걱정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좀 설렘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고민인지.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지에 대한 또 오늘 이제 가족 특집이잖아요. 네. 어떤 고민이? 우리 이 모실 분은요. 네. 어머님과 따님이에요. 아. 네. 모녀지간이요. 네. 두 분이 뭐 사이가 네. 안 좋은가?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이 두 분이요. 같은 일을 하세요. 같은 일을 네. 하기가 쉽지가 야, 네. 뭐 사실 저도 동생이랑 이제 같은 직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네요. 네. 장단점이 있죠. 너무 잘 알아서 또 이런 것도 예. 무슨 근데 직업일까요? 모녀간에 이렇게 같은 직업이 있다라는 네. 거는 또 네. 신기한데요. 네, 한번 모셔볼까요? 자, 모셔볼까요?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, 네. 박사님. 아, 닮았어. 팬님. 닮았어요. 기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누가 봐도 모녀. 닮았어요. 어머, 너무 닮으셨네요, 네. 세상에. 자,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42년째 하고 있는 박주선입니다. 자원봉사를 42년째? 네. 저는 엄마와 함께 상담 자원봉사 하고 있는 딸 조승아라고 합니다. 오, 따님도 같이 그럼 자원봉사로 지금. 네네. 오, 얼마나 되셨어요, 그럼 따님은? 저는 6년 정도 됐습니다. 오, 어머니 좀 영향이 좀 있었나요? 어머니 영향이 컸죠. 오, 네. 네, 한국생명의 전화는 1588-9191로 하든지 한강다리에서 SOS 전화를 하든지 하면 우리 상담원들이 24시간 대기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담 기관입니다. 네, 생명의 전화입니다. 네. 오늘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이렇게 한강에 나와서 전화 주셨을까요? 왕따 당한 느낌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. 자기네끼리 뭉치고 나는 혼자 소외되고.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상담하는 일을 하시다 보면 이건 정말 내가 힘들다. 그럴 때 있으실 것 같아요. 버거울 때도 있죠. 네, 버거울 때도 있고 정말 전화해가지고 상담이 필요하지 않고 약간 저 지금 죽을 거니까 전화번호 이거고요. 뭐 가족들한테 연락해 주세요.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끊으면은 그럼 정말. 어떻게 해야 돼요, 그러면은? 그 저희가 신고를 하는 버튼이 있어요. 아. 네, 위급 상황에. 아, 그렇구나. 네네. 그래서 바로 그걸 판단해서 바로 누르면 이제 경찰분이나 소방대원분들이 바로 출동을 하세요. 네. 네네. 근데 참 그런 게 부담스럽고 힘들죠, 사실은. 그럴 네. 때는 이제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, 네. 네, 집에서 쫓겨났어요. 보니까을 못 내가지고. 그냥 자살하면 돼요. 그냥 전화 걸어본 거예요. 나 지금 곧 죽을 거니까 집에 전화나 좀 해주세요. 우리나라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잖아요. 이웃에서 관심 받고 힘들어하는 거를 잘 들어주면
또 희망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. 예. 저는 이제 어머니가 봉사활동 하시고 그게 이제 좋아 보여서 사실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대를 잇는 모녀 상담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뭐 그런 류의 어떤 섭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수화기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들의 목숨까지 살리는 생명의 전화. 이 상담 봉사를 30년 넘게 해온 어머니와 대를 이어 봉사를 하는 딸을 소개합니다. 어머니가 워낙 오랫동안 이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오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아니 전 좀 이해하는 게 남편이 축구 선수였었으니까 아들이 축구 잘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. 아 그 피가 어디 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소질이 있나 기대 찬 걸 봤는데 못해요. 달리기 안 빨라요? 늦어요. 어머, 웬일이야. 그래서 이제 항상 기대감이 있으니까 얘는 축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. 오히려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부담될 수 있을 것 쉽지 같아요. 않죠. 네. 사실 승아 씨도 어머니가 사실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42년 동안 자원봉사 하셨는데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되죠. 없죠. 당연하죠. 예. 네. 우리 따님은 자원봉사니까 그 네. 시간 동안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네. 그 일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되게 멋져 보였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예. 그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좀 가치 있는 일이고 좀 하고 싶은 그런 일인데 이제 저한테는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거,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네네. 지금 따님이 말씀하신 거는요. 어머니가 멋져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. 정확한 표현은요.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입니다. 어머니를 존경한 거예요. 어머니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 일을 따르고 뒤를 이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존경을 할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존경심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따님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요. 따님이 이어가야 되는 거는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과 어머님이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마음을 이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정신을 승계하는 거지 어머님이 걸어온 길, 발자취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네. 네. 그리고 자식의 부모를 이겨봐야 된다고 하는데요. 그 이기는 게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42년을 했다. 그러면 따님은 43년을 하는 것이 어머니를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언제나 그 정신과 마음을 계승하고 잘 간직한 채로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네, 그걸 이어가는 겁니다. 네. 네. 저는 이제 이게 사실 고민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냥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.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.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어머님을 존경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그 내 삶의 길을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상담하고 나서 마음도 편안하고 좀 안심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I wanna be